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민 선생님의 그 장점은 초수생도 쉽게 들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합격 발표 창을 보고 나서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평소에 제가 공부를 하는 그 기간에도 믿어주시고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감사함도 있고, 그리고 항상 믿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서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저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선생님이든 아니면 여러 번 공부를 했던 선생님이든 상관없이 올해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이 시험에 임하느냐라는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물리 실력이 뭐 아주 못하건 엄청 잘하는 물리 실력을 갖고 있던 상관없이 마음가짐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실히 이 공부에 임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우선 공부를 평일에는 집이 노량진에서 조금 거리가 있어서 평일에는 집 주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그때는 항상 뭐 그 독서실 오픈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독서실에 가고 그리고 거의 문 닫을 때까지 공부를 항상 하는 그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한 9시부터 12시까지는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계속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고, 그 공부를 하는 도중에 혼자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집중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 효율이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그 캠스터디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같이 합격한 선생님들이랑 캠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 서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감시도 하고, 그리고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가끔 잠깐씩 수다도 떨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타이머를 재면서 하루에 내가 순공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항상 측정을 했고, 정말 열심히 한 날이면 한 11시간, 12시간 찍기도 했고, 대부분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매일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비사범대 출신이어서 주변에 임용 공부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임용 공부했던 선배 몇몇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그 창민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였고, 제가 이렇게 알아봤을 때도 1타 강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거 고민하지 않고 창민 선생님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강의의 장점은 제가 초수생이었기 때문에 초수생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매우 쉽게, 전공 물리가 진짜 어려운데 그 내용들을 정말 선생님만의 방법으로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모의고사는 다른 강사분을 인강을 들었었는데 그 강사분의 강의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민 선생님의 그 장점은 초수생도 쉽게 들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는 제가 4월 정도까지는 1단계는 인강으로 듣다가 그 이후부터 직강으로 전환을 하였는데, 인강을 들을 때는 올라온 그 인강이 업로드되면 그날 바로 즉시 수강을 하였습니다. 인강을 너무 밀려서 들으면 금요일에 특권을 볼 때 그 진도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강의는 항상 올라오면 그날 바로 수강을 하였고, 직강을 들을 때는 절대 빠지지 않겠다라는 혼자만의 그런 약속을 만들어서 강의는 절대 빠지지 않고 바로 네,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내용이 너무 벅차고 그런 것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제가 어린 나이가 아닌데 공부를 시작을 하게 돼서 약간 이게 무모한 도전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뭐 공부하다가 혼자 많이 울기도 울었는데,
그리고 또 주변 친구들은 다 회사 다니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나는 아직도 직업을 못 갖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친구들이랑은 연락은 무조건 다 끊고 1년 동안 거의 연락을 하고 지낸 친구가 한두 명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아예 연락을 다 끊고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면은 그래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유튜브에 그 유명한 인강 강사분들이 해주는 인생 조언이나 뭐 공부 조언 이런 것들도 자주 찾아서 보면서 그래도 제 마음을 다스리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특관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왜냐면 일주일 동안 그 나가는 강의의 범위가 너무 이게 많기 때문에 그 강의를 혼자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특관은 그래도 그 중요한 내용들만 선생님이 모아가지고 문제로 만들어주신 거라서 특관 공부를 하면서 한 주 동안 내가 이만큼은 꼭 알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알고 넘어가야겠다라는 그런 게 정해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매주 배운 내용들을 까먹지 않도록 암기식으로 이렇게 팔이 너무 아프긴 했지만 암기식으로라도 기억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짝스터디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짝스터디를 하면서 수업이 끝나고 즉시 복습을 할 수 있어서 창민 선생님이 그 쉽게 강의를 해주시긴 하지만 제가 뭐 놓치는 부분도 분명 있었고 뭐 이해를 못했던 부분도 분명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짝스터디를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내용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1차 발표 전까지 1차에 합격할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 면접 스터디랑 수업 실현 스터디를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그 스터디에만 참여를 했지 막 엄청 열심히 열정적으로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차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그 12월 한 달 동안 제대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약간 후회감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1월 한 달 동안 면접이 있기 전날까지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1월 한 달 동안에는 매일매일 수업 실현 영상을 혼자 찍어서 그거를 현직에 계신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는 그런 스터디도 했었고, 그리고 수업 실현 스터디도 따로 진행을 했고 면접 스터디도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집단 토의가 사라져서 저한테는 정말 그 말주변이 없는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스터디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초수 합격생이기 때문에 초수이신 그 선생님들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요. 되게 불안하고 되게 공부할 양도 엄청 많고 뭐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봐도 모르겠고 이런 어려움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래도 꾸준히 진짜 성실하게 나만 믿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창민쌤 강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듣는다면 올해 꼭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여러 번 공부를 했던 선생님들께서는 거만하게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공부를 하신다면 올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꼭 교단에서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